이란에서 학살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슬람 정권은 탄압을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불길이 번지고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직면한 질문은 미국이 개입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소식 등 다양한 이야기가 쿼드에서 전해집니다. 쿼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스튜디오에서 공동 진행자 쇼샤나 키츠 제스킬 하크만 나심의 창립자이자 정통파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과 함께합니다. 벨라미 벨루치, 멋진 활동가이자 모델이면서 댄서이기도 한 아주 특별한 공동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Jewish Insider 수석 정치 특파원인 뛰어난 언론인 라하브 하르코브를 모셨습니다. 라하브 하르코브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언론이 정치적 의제가 되어버린 게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바로 지금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가자 지구에서 있었던 보도를 봐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류 언론에서는 현장에 기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경험 많은 기자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들이 이란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가자지구 상황과도 같았죠. 그곳엔 신뢰할 기자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맞죠? 정부를 믿을 수 없잖아요. 뭐 정부든 뭐든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믿을 수 없고 테헤란의 정부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자지구에서는 모든 걸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 학살이라는 단어를 따옴표로 쓰면서도 실제로는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그냥 써버리잖아요. 수천 명의 아기들, 마치 14,000명의 아기들 이 가자지구에서 굶주릴 거라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보도하죠.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건 아주 빨리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고 공통점이라면 오늘날 주류 언론이 실제로 이슬람 정권의 주장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자지구 보건부가 했던 것처럼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정전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겪고 있다는 정전은 가자지구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항상 인터넷이 있었고 사실상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학살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요?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 그 여자는 늘 저를 감동시켜요. 그녀는 죽는 건 괜찮아요. 47년간 죽어 있었으니까요. 라고 했죠. 쇼샤나, 당신은 여성 운동가예요. 여성주의자 커뮤니티의 침묵이 놀라우셨나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서구 여성주의자들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 실망과 고통, 깊은 아픔을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벗기 위해 거리에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거리에서 춤을 추는 것조차도 잠재적으로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정말 멍청하게 행동하죠. 제 말은 제가 어떤 여성을 봤는데 그녀는 히잡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가 히잡을 쓴 무슬림이라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이란 정권을 지지하지만 그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서방과 연합해 있어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당신은 뭘 지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들은 아무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자유도 여성도 여기 있는 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은 침묵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화요일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마 우리가 평생 보게 될 가장 위대한 자유를 위한 투쟁일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은 신문 이면에도 실리지 않고 있어요. 이건 베를린 장벽 붕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89년쯤 그걸 직접 봤고 당시 16살 어린아이였어요. 나카르 마하마르. 그때는 큰일이었고 어디서나 다뤄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허무맹랑한 상황에서 이런 거대한 허리케인을 겪고 있어요. 벨라미, 이 얘기 자주 하시죠? 어젯밤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골든글로브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빨간 핀을 달고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빨간 핀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유대인의 피가 흘려지고 희생된 것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죠. 어젯밤에는 아무도 이란에서 살해당한 여성이나 남성, 아이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위선이 더 노골적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나 아인바르너가 마치 시계처럼 유일하게 빨간 핀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특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또 그랬네요. 첫 번째, 둘째로, 그리고 그들의 진행자인 미키 글레이저인가 모시기 하는 사람도 CBS에 대해 한마디 했죠. 그래서 이제 CBS도 가짜 뉴스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진실을 보도해서죠. 안타깝게도 할리우드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려고 제작되고 편집되고 대본이 쓰이고 오려 붙여진 게 아니에요. 서구 사회는 자기들의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진짜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미디어 차단에도 2019년 이반 사건이 있었던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건가요? 2022, 2023년 미디어 차단 당시에도 1,500명 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역사 수업을 들으며 베를린 사건 등 기억이 계속 떠오릅니다. 역사는 너무 희미해져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숫자, 이름, 과거 일, 사람들이 겪은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외면하면서 그 맥락이 뭐였는데 무슨 뜻이야? 그 맥락이 뭐였어? 라고 말한다면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에는 흑인들이 임시 거주지에 강제로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임시 거주지는 사실상 저는 강제 수용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만약 핵폭탄을 떨어뜨렸다면 한 민족 전체를 없앨 수도 있었어요. 서구 언론도 사람들이 여기 좀 보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죠. 만약 그런 일이 오늘날 자유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는 시대에 일어난다면요. 할리우드 레드카펫에서 뭘 입으셨나요? 라는 질문과 저는 누구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라는 답변을 듣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여러분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플랫폼이 있고 목소리가 있어요. 이걸 진실을 위해 그리고 실제로 행동과 자유를 촉구하는 데 사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면서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숫자들은 안 돼요. 우리는 10월 7일 일어난 일을 봤고 가자지구에서 발표된 충격적 숫자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정보를 차단하면 원하는 만큼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언론사들이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보세요. 사람 수가 이 정도라고 하는데 40몇 명에서 50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4,000명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믿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소련에서 유대인과 전반적인 인권 운동을 생각했어요. 미국엔 남아공 흑인 권리 옹호자들과 최초의 소련 유대인 인권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 단체에서 시작됐지만 오늘날 대학생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도 가자지구 사람들을 위해 있었던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천막 시위가 미국 대학 캠퍼스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글쎄요, 그건 그들이 모두 세뇌된 좀비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적은 서구 제국주의예요. 그건 시오니즘으로 대표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심지어 여성을 강간하거나 죽이는 것도 상관없게 됐어요. 뭐든지 다 허용되는 거죠. 라브는 미국이에요. 당신은 미국 매체에 글을 쓰잖아요. 언제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2회로는 최근 하루 정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옵션 회의라고 불리는 회의를 가졌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군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도 복잡했지만 이란은 훨씬 더 복잡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으며 더 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란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고 마르코 루비오도 뭔가를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을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레자 팔라비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는 미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는 수년 동안 현명하게 행동해 온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인생을 미국에서 보내며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도기적 임무를 자처하면서도 이란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국민이 지도자를 직접 뽑아야 한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란 디아스포라 내에선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의 일부라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의견이 정말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로 뭉쳐 있지 않아요. 이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런 점이 동시에 어렵게 만들기도 해요.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통일된 반대 세력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젯밤에 LA에서 이란 시위를 한 유홀 트럭이 사실상 들이받는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유홀 트럭을 운전한 사람도 이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란 공산당 출신이었죠. 그들은 아야톨라가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줬다가 나중에 그들과 결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일이 LA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읽었는데 흥미롭네요. 이런 게 웃긴 것 같아요. 당신은 기자고 저는 글을 써봤지만 기자는 아니에요. 무엇이 보도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주 빠르게 읽었는데 미국과 요르단이 시리아에서 아이시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시리아에서요? 시리아에서 밤사이에요. 정치 분석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이 각각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궁금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요르단도 관련이 있었나요? 저는 이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그런 건지 궁금해요. 저는 그게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비행기들이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아샤라가 시리아 상황과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는 점을 보면 그가 방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가 방해할 것 같지 않고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협조하고 있어요. 그래, 그는 그걸 잃었어. 나는 아사드를 지지했어요. 그는 협조해야 했고 그들은 아사드를 지지했어요. 트럼프는 시리아 제재를 해제해 아사드에게 큰 이점과 기회를 줬어요. 저는 그 점이 걱정돼요. 미국이 영향력을 많이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만 초강대국이니 영향력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제재가 큰 영향력이었지만 미국은 충분한 대가 없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트럼프는 카타르와 사우디에 갔지만 이스라엘엔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비행기도 얻고 이것도 했잖아라고 했죠. 저는 트럼프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질 구출을 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랍 세계에서 트럼프가 그들을 정말 잘 이해한다고 느껴요. 그들에게 많은 존중을 주고 많은 관심을 주고 많은 비즈니스를 제공하면 그들도 협조하게 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지렛대를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에게 효과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게 효과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왔다 갔다 하죠. 저도 그와 함께 어디로 갈지 고민해요. 이제 그가 타석에 들어섰으니 시도할 차례고 때때로 물러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이 문제를 다루는 전략, 그리고 초강대국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에 가장 큰 위협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이게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우리 쪽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걸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 그 이상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유홀 유하올에 알리고 싶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샤도 정권도 성직자도 없어요. 미국 1953년 반복하지 마세요. 페르시아인과 이란인의 반응은 그들이나 부모가 로스앤젤레스나 미국 출신인지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 한때 중동의 파리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죠. 정말로 그곳에서 자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이제는 낯선 기억이 된 그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해요. 현 전략은 미국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야 하고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요. 언론이 이 상황을 표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잘 길들여졌으니까요. 지금 서방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외국 일에 간섭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겠죠. 왜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요. 그들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모두 미리 계획된 일이기 때문이죠. 현장 사람들 말도 필요 없고 이런 일은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겁니다. 그건 정권의 주장일 뿐이에요. 여기는 미국, 여기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개입해야 하나요? 우리가 개입 중인가요?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도우면서 거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렇죠. 우리 모사드가 이란 전역에 요원을 배치한 걸 알아요. 우리는 생각해요? 그걸 의심했던 사람들처럼 맞아요. 우리는 6월에 그걸 증명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언가 하려 할 때 관찰하고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서구인들이 정말로 이런 정권들의 몰락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서구인의 정의에 따라 달라요. 서방 강대국을 말하나요? 그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건 어리석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수출되는 이슬람 테러리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들이 무너지면 신이시여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카타르는 테러 지원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서구의 이슬람화 프로젝트에 정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유럽에서 자유주의적이지만 극좌는 아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나라들의 지도자가 되고 나면 그들은 이란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만큼 똑똑해요. 하지만 그걸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약간 미묘하고 뉘앙스를 담아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요. 예를 들어 에마누엘 마크롱 같은 사람을 보면 유럽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일어나서 지금 당장 아야톨라를 몰아내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그게 정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유럽 지도자 중 누가 용기 있을까요? 우르줄라, 이름이 뭐였죠? 유럽연합 외무장관이 어제 트위터에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우르줄라, 고마워요. 잘했어요. 상황을 주시한다고요. 뭘 보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모두가 상황을 살피고 관여하려는 것 같아요. 조용히 해요. 유엔이에요. 어제 들었어요. 10일 지나 뭔가 말했다고요? 아, 12일이군요.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 그건 꽤 조용한 편이죠. 먼저요.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걱정 중이에요. 어디 있냐, 뭐 하냐는 말도 많아요. 우리는 보안 총국이고 위원회 긴급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관련 내용이에요. 결의안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결의안 하나도 없어요. 이건 아마 미국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이런 모든 유엔 기구에서 탈퇴하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나라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미국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에요. 영국도 해야 하죠. 그들도 해야 하지만 용기가 없어요. 정말 용기가 없어요. 정말 아무런 과대평가도 없어요. 케네디 상원 의원이 경찰 예산 삭감 주장에 그럼 무슨 일 생기면 마약 중독자에게 전화하라고 말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모두가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자신의 힘을 주장하고 진짜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만에 드디어 리더가 생겼으니까요. 그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남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한 말을 정확히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는 그걸 실행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요. 맞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는 반드시 해야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봤던 방식처럼 그리고 저는 이게 매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망명 중인 지도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마리아 마차도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그 친구가 차비즘은 어디에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그냥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통령이 협조하고 싶어 하거나 뭐든 한다 해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저는 신정 지도자가 무너질 때 베네수엘라의 국민 통치가 올 것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 나서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또 다른 세 번째 요소도 부족합니다. 나갈 사람들은 이미 떠났고 베네수엘라 인구 3분의 1이 떠났습니다. 남은 건 가장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란 디아스포라는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단합되어 있지 않고 덜 조직적입니다. 레자 팔라비가 최근 2년간 활동했다고는 하지만요. 그들은 정권에 속한 사람들이 정권을 떠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이란인의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 손에 피가 묻지 않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의 소규모 군대에 합류시킨 거죠. 흥미롭네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샤인 그의 아버지에 대해 다양한 감정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저도 동의해요. 한번 물라들이 무너지면 구조가 너무 중앙 집중적이고 그들 중심이라 정권도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차비스모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맞죠? 예를 들어 그들의 석유 산업은 정말 훌륭해요. 제 말은 제재가 어느 정도 타격을 주긴 했지만 대체로 석유 산업에서는 잘 해내고 있어요. 그들은 현재 물과 경제 문제로 힘들지만 베네수엘라처럼 화장지를 못 구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더 강한 기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베네수엘라도 차비스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또 이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훨씬 더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부분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란의 큰 동맹국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베네수엘라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고 반대로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10월 7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야 해요. 알죠? 이스라엘의 종말이 아니라 정치적 이슬람의 종말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말 놀랍네요. 제발 신이여,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길 바랍니다. 그린란드를 위한 대규모 작전이에요. 뭐 그런 셈이죠. 누가 그걸 예상했겠어요? 정말 엉망이네요. 하지만 제 생각엔 우리가 다른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고 봐요. 바로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이란이 무너져도 무슬림 형제단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슬림 형제단은 수니파이며 카타르 정부도 이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는 이란을 경쟁자로 보고 있어요. 터키는 이제 시리아에 깊이 관여 중입니다. 정확히 그렇죠. 정치적 이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란 모델이 가장 폭력적이고 급진적이었어요. 저도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또한 실제로 여러 대리 세력을 지원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니파 무슬림 형제단이었고 우리와 세계 평화에 해를 끼쳤죠. 이제 저희 인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주 고를 게 많아요. 이번 주 쓰레기 같은 인간 코너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할 얘기가 많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연말 특집 때는 카테고리별로 나눠야 했어요. 벨람이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 같은 인간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가 지목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토니 블레어의 처제 로렌 부스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것 보세요. 10월 7일은 우마 역사에서 전설적인 날입니다. 네,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가자 주민들의 굳건함과 인내심 때문에 꾸란을 집어들고 꾸란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 일로 몇백만 명이 이슬람을 받아들일지 알라는 아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을 이어가세요. 배고픔이 있더라도요. 꽤 하얗네요. 오 마이 갓, 그녀는 그래요. 그녀는 토니 블레어의 아내인 셰리 부스의 여동생인가요? 오 마이 갓. 토니 블레어는 물론 영국의 전 총리였고 그 후 쿼르텟의 리더가 되었죠. 그게 바로 영국,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였어요. 프랑스. 프랑스는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가자지구의 총독으로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녀인가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대단하네요. 저는 그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녀가 10월 7일을 이야기하며 그걸 이상하게 종교적으로 끌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 대해 종교적으로 무슨 말을 하든 이슬람 혐오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판을 짜놓은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꾸란을 들고 이슬람에 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10월 7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하지만 꾸란과 종교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끝에는 굳건히 버티고 투쟁하라고 위험하게 마무리하죠. 이런 것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사상에 물든 공산주의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주장들이에요. 이상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그냥 그래, 나는 정말 이슬람으로 나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20대 호주인들 이 샤하다를 외우고 이슬람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투어하듯 볼 수 있어요. 모든 과정을 틱톡에 올리고 리터니처럼 보여주지 않았다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알죠? 들어봐요. 억양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어요. 저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신부들이 터키로 사라졌다가 돌아와 실수였어요 라던 시절이 그립네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10월 7일을 그녀의 목소리의 울림과 그 느낌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들은 영감을 받았고 이 일은 그들에게 예언과 같았어요. 한두 달 전에 프리프레스의 젊은 백인 여성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인기 얻으려는 건 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국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가면 제가 런던에서 9년 동안 살았거든요. 거기에는 작은 부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히잡을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처럼 여겨요. 그냥 코스프레 같죠. 그런데 우리는 루이스 차바드. 그걸 제대로 입고 그래, 한편 이란에서 여성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재밌는 코스프레로 여겨. 물론이지, 당연하지. 뉴욕 한가운데 워싱턴 스퀘어 파크도 아니고 그냥 14번가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중일 수도 있어. 홀푸즈 근처에서 모두가 너에게 꾸란과 이슬람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이 초 뒤에는 평생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흑인 남성들이 갑자기 뭔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 모습을 보게 돼. 무릎 꿇고 2초 만에 샤하다를 외우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는 건 정말 충격적이야.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미국에서 흑인 남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고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뭐든지 간에 하지만 형제에는 항상 당신 곁에 있어. 그런 이름 붙이기,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형제로 오라고 하는 건 말이야. 그건 깡패 마인드야. 그건 영리한 사이비 종교 마인드 같아. 맞아. 미국 흑인 커뮤니티는 거의 60년째 이어지고 있어. 네이션 오브 이슬람 때문인데 사실 그건 진짜 이슬람이 아니고 이슬람의 일부 용어만 사용하는 일종의 컬트야. 둘 다 섞어서 쓰는 거지. 응. 그녀는 확실히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 그리고 이 일이 토니 블레어와 그가 하려고 했던 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 아니길 바라, 아니길 바라. 그는 이런 일들을 해왔으니까. 있잖아.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국가 건설을 하려고 여기 왔어. 아마도 나중에 국가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겠지만 여긴 깡패와 도둑 갱스터가 많아. 그는 미래를 위해 뭘 할지 남기고 떠났어. 내 생각에 그는 현실적이야. 중동에 환상이 없어. 아마 그들은 몇 년 동안 내가 취재를 하면서 자신들이 발행한 보고서 몇 개를 내게 준 적이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이란에 관한 것들, 내가 그들이 이란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 몇 번 글을 쓴 적이 있어. 그리고 그들은 그렇지 않아. 그들은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는 중도 좌파 출신이잖아. 그리고 그는 전형적인 좌파 반제국주의자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는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의 모든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괜찮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 나도 정말 동의해. 그래서 이 일이 영향을 줄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나는 토니 블레어 재단에서 일했던 친구들이 있어. 그중 몇 명은 동예루살렘에서 일했어. 그가 무슨 일을 해왔든지 간에 이런 미치광이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안타까워. 알겠어. 뭐 가치 있는 쓰레기네. 정말 고마워. LA 하브. 알겠어. 뭐 이번 주에는 훨씬 더 큰 쓰레기와 맞섰어. 바로 아야톨라 하미다이야.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인물 중 하나야. 네?
그러니까 수천 명이 자유를 원해서 거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1989년부터 그 자리에 있었고 수백만 이란인을 억압해 왔습니다. 저는 그의 끝이 곧 오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는 정말 무서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실제로 진짜 소아성애자예요. 진짜 소아성애자예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들도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나서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의 인격은 물론 그의 억압적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처음 며칠 동안 바지바지 부대는 경찰과 같았는데 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걸 깨닫는 순간 그가 RGC를 투입해 상황이 더 피비린내 날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일이 시작된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미국이 공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어쨌든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잘했어요, 로스앤젤레스. 쇼샤나, 당신은 누구예요? 오, 메건 켈리. 오 세상에, 아야톨라에서 메건 켈리까지. 무슨 일이야, 조지아나? 하지만 그녀는 그럴 자격이 있어. 오 세상에? 메건 켈리가 선을 넘고 이제 완전히 어두운 편이야. 그래, 맞아. 메건 켈리는 음모론 사다리를 오르며 캔디스 오웬스의 치마를 들여다보고 있어. 메건 켈리, 도대체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야? 이 클립을 잠깐 봐봐. 그리고 이제서야 터커 나는 잠깐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내게 주입된 것일까? 그리고 네가 안 하면 너를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만 친구가 되거나 인연을 끊으라고 해. 이 일들로 나는 다시 생각하게 됐고 이스라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야. 그리고 나는 실제로 하루하루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 가자지구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짜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말이야. 나는 양쪽 모두에게 선전선동당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나는 분명히 극단적인 무슬림의 팬이 아니고 이슬람의 큰 팬도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그 교리의 정치성엔 동의하지 않지만 무슬림 친구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모든 무슬림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또 내가 그 일부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오해하지 마.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아. 뉴욕시를 이슬람주의자가 운영하는 건 반대야. 그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친이스라엘인들이 만든 거고 그들이 내가 그들을 미워하길 바라는 걸까? 무슨 말인지 알지? 전부 다? 내 말 이해하지? 이건 정당한 질문이야. 나도 내 방식으로 답을 찾고 있어. 응, 무생물이야. 탐색 모드에 있어. 즉 나는 카타르 여자 메건을 기다려. 그러니까 내 눈이 이제 완전히 떠졌어. 너의 모든 음모론을 들을 준비가 이미 됐어. 그리고 터커는 말하길 전부야, 전부 다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때문이야. 터커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너처럼. 제가 어디로 가는 거지? 좋겠네. 메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처음부터 배운데 얘야, 너 55살인데 그동안 뭐 했어? 내 머리는 어디 있냐?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내가 얼마나 떠먹여줬는지 모르겠어. 이제 알아봐야겠어. 이러고 정말 실망이야. 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여성 기자인데 결국 그들 중 한 명이 되어버렸네. 그녀는 9.11 당시 뉴욕에서 성인이었고 반이슬람적 내용 중 많은 것이 선전임을 알아야 해. 전부 다 알지. 그녀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정도로 똑똑하니까. 그리고 시오니스트라고도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녀 주변에 시오니스트가 많으니까. 알다시피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이스라엘이라 말해.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이 계속 타자화하는 거야. 그녀는 근육질이야. 나는 그녀가 이미 대가를 치렀고 많은 팬을 잃었다고 생각해. 요아, 좋아. 그리고 나는 예전에는 그녀를 존경했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녀는 용감한 여자였어. 진실을 말했고 모든 것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또한 미투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어. 알지? 그녀는 보수 진영에서 미투 운동을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지. 나처럼 페미니스트인 입장에서는 항상 그녀의 팬이었어. 이제 다 지나갔어. 오늘 몇몇 단골 게스트가 이번 일로 그녀의 쇼에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어.
아니 진짜야. 지금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쇼도 망하게 될 거야. 아니면 이미 망하고 있는 중이야. 카타르가 터커한테 했던 것처럼 큰 돈을 주지 않는 한 말이야.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어. 미안하지만 이건 네가 실제로 볼 수 있어. 캔디스에게 일어났던 일과 같아. 직접 볼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뭐라고 해야 할까? 반유대주의가 어떻게 형태를 바꾸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야. 그리고 꼭 그걸 직접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게 어떻게 스며드는지 볼 수 있어. 마치 어떤 질병이 퍼지는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모든 게 결국 그걸로 귀결돼. 그게 말이야. 캔디스 원스는 원래부터 이상했어. 그녀에 대한 프로필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녀는 항상 이상했어. 그녀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지 않았지만 항상 편집증적인 면이 얼굴에 드러났어. 그래, 터커 칼슨도 마찬가지야. 그는 진지했지. 크로스맨과 메건 켈리도 꽤 진지했어. 가끔 케이블 뉴스라 바보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진짜 분석을 했고 터커도 그랬어. 내 생각엔 트럼프가 2020년 대선 패배 후 점점 정신을 잃은 것 같아. 하지만 메건 켈리는 너무 짧은 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었어. 그건 정말 미쳤어. 보기에도 이상하고 무서울 정도야. 그리고 카타르 자금 의혹은 잘 몰라. 터커의 경우에는 뭔가 문서상의 흔적이 조금 있는 것 같아. 메건에 대해서도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아마 단순히 조회수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우리는 그녀가 점점 무너지는 걸 봤고 벤 샤피로의 공개 비난으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그는 용감하게 나서서 너는 비겁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제 그녀는 비겁한 사람에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으로 변했지. 그게 일어난 일이야. 그녀는 한심해. 정말 슬퍼. 정말 슬퍼. 나는 정말 몇 주 동안이나 아무 말도 못했어.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는 그냥 됐어,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있잖아. 내가 흥미로운 걸 봤어. 반유대주의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몇 개 봤거든.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그게 거의 반유대주의자에게는 모든 걸 집어삼키는 집착이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들이 보는 전부야. 마치 그들의 레드필 순간처럼. 하지만 그들이 보는 건 시오니스트와 유대인뿐이야.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래. 그건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질병이야.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나 보여. 그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야. 나는 터커가 훨씬 더 거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에게는 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내 생각에 그녀는 구글 음모론과 반유대주의에 빠져서 어디서나 유대인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걸 보는 게 슬프고 그녀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도 슬퍼. 세상은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니까. 그리고 그는 제임스 데이빗 벤스랑 친하고 이런 좋은 브로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넘어가고 있어. 세상은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고 그녀는 점점 중요성을 잃게 될 거야. 터커, 이번 주 백악관 방문. 알아, 정말 역겨워. 누가 그를 초대했는지 미스터리야. 분명 그 사람이 아니었어. 그는 제임스 데이빗 벤스와 함께 들어왔어. 아마도 그의 아들이 제임스 데이빗 벤스 밑에서 일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에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내부에 사람을 심어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던 그가 베네수엘라 공격을 옹호하는 건 위선 아니냐고 말했다. 그리고 동시에 베네수엘라 에너지 미래 토론에 초대받는다고? 이게 말이 돼? 그 사람 바보 아니잖아?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도 내쫓지 않았으니 남아서 듣고 있을 거야.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특히 코로나 때 그걸 봤죠. 모두가 집에 갇혀 있었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스크롤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도 빠지면 계속 봤지만 적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아니었죠. 책임이 있으니 뭔가를 해야 하고 아이를 키우거나 공부해야 하잖아요. 순간 세상이 멈추고 사람들 뇌가 딸깍 변해 뭔가 달라졌어요. 토끼굴을 파고들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소셜미디어에서 내 무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게 퍼져나갔어요. 그게 퍼져나간 이유는 사람들이 실제로 생각하려 하지 않았고 실제로 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조사하고 책도 읽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반대예요. 한번 주제에 빠지면 알고리즘이 그것만 보여줘서 그 안에만 머무르게 돼요. 뭐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점점 더 나빠져서 정말 끔찍하고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요.
이번 주는 모두가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던 전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은 사회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야 하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할리우드 사람들, 챙크 유가스, 아나키스트 스파리안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이란의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하기보다는 오히려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이스라엘, 미국, 석유 이권 문제로만 보고 이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나라 이란인들까지도요. 그들은 당신들 앞에서 해방과 자유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걸 아는 주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한 침묵, 대학 캠퍼스에서도 시위가 없고 어디에서도 시위가 없고 아무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란 국민들과 연대의 뜻을 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역겨워요. 이제는 가면도 벗겨졌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은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닌 오직 유대인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이 없으면 뉴스도 지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위선자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번 주 쓰레기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의 팔레스타인 여단입니다. 완전한 위선자들이에요. 정말로요. 그들은 거기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국, 특히 런던 거리에서 정권의 몰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친팔레스타인 세력은 친이란 세력과 싸우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요? 그래요. 이 백인 진보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저도 그 영상을 봤어요.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 드레드락 머리를 한 백인 남자가 리버 데드라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두로를 지지하잖아요. 한 달 전 노킹스 집회에서 행진한 그 남자 맞아요. 왕은 안 된다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마약 테러리스트는 괜찮다네요. 그냥 제 말은 정말 위선이에요. 그 위선이 이제 완전히 드러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당신을 봐요. 우리는 항상 봤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당신을 볼 수 있어요. 제 말은 이런 일은 억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위해 영혼을 정화해요. 이번 주 영웅을 소개할게요. 샤르샤나, 이번 주 영웅은 누구인가요? 이번 주 제 영웅은 이란의 여성들이에요. 네. 이란 여성 여러분, 제 영웅이에요. 거리에서 춤추는 영상을 볼 때마다 감동받아요. 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백플립과 백립을 반복했어요. 저는 그녀를 보기만 해도 어지러웠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열정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어요. 여성이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움직이거나 춤추고 히잡을 벗을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압적인 정권 아래에서 자유가 곧 사형 선고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자유를 가지려 해도 그들은 누군가 거리에서 머리를 드러내거나 춤추는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의 영웅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처럼 자유롭길 바라고 여러분 앞에 모든 선택지가 펼쳐져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성혁명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도했죠. 여성 자유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수년 동안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왔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그 운동을 이끌고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담배에 불을 붙이려고 호메이니의 불타는 사진에 불을 붙이는 그 여성의 멋진 사진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아빠. 그 여성분, 정말 좋아요. 그분이 지금 전화 중이에요. 실제로 권리가 있고 저건 실제 사진을 바탕으로 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우고 싶어요. 다시 해보죠. 당신 말고 우리가 할게요. 네, 정말요. 이 여성들은 영웅이에요. 저는 이런 코드핑크 위선자들과 진보적 캐런들이 그냥 갔으면 해요. 이런 정권에서는 2시간도 못 버틸 거예요. 저는 젊은 여성들이 이것을 보길 바래요.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도요.
여성이 실제로 역사를 바꾸는 최전선에 설 때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아멘. 정말 그래요. 아멘. 저는 정말로 어떤 정부가 나오든지 신의 뜻이라면 그들이 출발점으로 여성 50명을 포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처럼요. 네, 벨라미, 당신의 영웅은 누구인가요? 제 영웅은 우리 제이님이신 요나인데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분이세요. 작가, 감독, 프로듀서, 뮤지션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여성으로 사는 것도 이미 힘든데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젠더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할리우드에서 진실을 지키고 자부심과 책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일은 그녀의 커리어 방향을 바꿀 거예요. 할리우드는 도덕적 명확성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당신을 정말 존경해요. 사업에 대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도덕적 용기와 인격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듯이요. 진실 속에서 비상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시길 바랍니다. 할리우드에서 최근 가장 인상적인 일 중 하나는 스트레인저 싱스가 1위 텔레비전 쇼가 된 것입니다. 그 드라마엔 시온주의를 지지하는 유대인 활동가 2명이 있지만 10월 7일 이후에 누가 왔는지 신경 쓰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이 왔고 사람들은 보이콧을 외쳤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노아가 심하게 당하는 모습이 보여요. 성은 기억 안 나지만 그는 주요 10대 출연진 중 한 명이고 사람들이 특히 그를 심하게 대하고 있어요. 아마도 브렛 겔먼 때문일 거예요. 그는 50대 코미디언으로 쇼에서 역할을 맡았고 이스라엘에와 에레츠에도 출연했어요. 네드 데릭도 출연했어요. 그래요. 정말 힘이 돼요. 제니퍼 로렌스도 있어요. 3주 전 가자 학살에 대해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도 언급했어요. 할리우드에서 우리의 의견이 대중에 영향 없다고요? 그럼 조용히 하거나 우리나라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사과하세요. 그녀가 학살과 집단 학살에 대해 말한 인상 깊은 부분이 있어요. 그 영상 클립을 보내드릴게요. 다음 클립은 그녀가 헝거게임에서 Are You를 부르는 장면이었어요. 여자로서 그걸 보며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 순간 배역에 몰입하지 않았는지 헝거게임 등도 다 봤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주고받는 수사 중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실을 찾아야지 집단 학살이 있다고 하며 어디 있냐고 묻는 게 실제 일보다 더 짜여진 대본 같아요. 그 여자한테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거야, 자기야. 정말로. 이 사람들은 정말 피상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피상적이에요. 라하브, 이번 주에 당신의 영웅은 누구예요? 이번 주 제 영웅은 마리아 코리나 마차다. 베네수엘라 야당의 대표인데요. 물론 몇 달 전에 베네수엘라를 떠나야만 했어요. 그녀가 노벨 평화상 받았을 때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녀를 과소평가하며 나라를 이끌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후보가 작년에 압도적인 다수의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후보, 제 기억이 맞다면 곤살레스라는 이름인데 그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정당한 대통령이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야 해요. 도전이 있지만 그녀를 무시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응원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여성들은 정치에서 항상 과소평가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치에서 항상 과소평가받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움이라는 이점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의 경우 트럼프가 그녀에게 군사적 지원이 없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슬펐어요. 그녀도 군사적 지원을 받으면 군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지원해준다면 그녀도 군대를 갖게 될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너무 절박하고 너무 궁핍해요. 마치 그들은 지난 10년간 평균 20kg을 잃었다고 해요. 음식, 화장지, 여성 위생용품, 약도 없대요. 누군가 상식만 있으면 물론 자원도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나라는 석유가 풍부하지만 모두 올리가르히들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좀 유치하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봐요. 저는 그녀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분명히 나라를 이끌 수 있고 또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요? 몇 달 전만 해도 레자 팔라비에 대해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변화가 있겠지만 그녀는 훌륭한 영웅이자 노벨상 수상자예요. 제 영웅도 또 다른 여성이고 이게 오늘 주제네요.
마시 알리 나자드는 수년 동안 이슬람 정권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활동해온 운동가 중 한 명이에요. 정말 오랫동안요.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그게 유행도 아니었고 인기도 없었을 때부터요. 사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를 미국 땅에서 3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미국 땅에서 3번이나 그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어제 피어스 모건이라는 도덕적으로 파산한 바보를 마주해야 했어요. 안나 카스파리안이 그녀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쳐야 했던 이 여성에게 말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너무 곱슬거려서 히잡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안나 카스파리안은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사실 아야톨라들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였다고 했어요. 이 영웅이 그 바보에게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세요. 안나 카스파리안, 당신은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나 네타냐후 총리 같은 사람들이 강요하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2009년 이후로 6번의 대규모 봉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란인들이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외부에서 조종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이 외부 정권 교체를 추진한다고 비난하고 있죠. 당신은 사실상 이란 정권이 이란 국민들을 학살하고 무고하고 비무장한 시위자들을 죽일 수 있는 핑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녀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아시죠? 그녀는 특권을 가진 멍청이와 또 그런 멍청이들을 위한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으니까요. 영터크스입니다. 그녀는 아르메니아인입니다. 영터크스를 위해 일하고 있죠. 영터크스를 위해 일하며 터키인의 아르메니아인 집단 학살을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상황을 잘 모르고 곤과 마주해야 하거든요. 이 영웅은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 현상금이 걸린 상황에서도 맞서 싸웠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해방을 원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는 걸 그녀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르크스주의 개념이 있는데 특히 레닌에게서 나온 거라 생각해요. 무언가를 할 때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정말 잘 보이죠. 안나 카스파리안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을 매일 누리면서도 이란 사람들에게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이에요.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등장할 수 있어서요. 있잖아요.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독이 사람들의 뇌를 어떻게 감염시켰는지 보이시죠? 이 독 때문에 사람들 뇌가 감염돼 좀비처럼 변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오랫동안 제 영웅이었어요. 수년 동안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운동가였죠. 마시 알리나자드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고국에서 대통령이 되길 기도하고 항상 응원해요. 그녀는 이번 주 제 영웅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월 7일 직후부터 매주 이 프로그램에서 기도해왔고 이제 곧 100번째 방송이 다가옵니다. 저희는 가자지구 마지막 인질난 그릴리의 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매우 독성 있고 억압적이며 살인적인 정권이 무너지기를 기도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